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을 두고 정부가 여전히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후장 들어서 지수가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시장 조정과 하락 속에서 최근에 잘 버텨준 테마와 종목을 한번 추려보는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일 시장에서 대안이 될 만한 테마와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CJ E&M을 소개해 주셨는데 테마와 종목 선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 속에서도 CJ E&M은 상승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려감이 많지만 그나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이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컨텐츠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CJ E&M은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오늘 또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래 꼬리를 약간 달긴 했지만 꾸준하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 부분도 충분히 돌파할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긴 호흡으로 전략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상향의 길을 잘 가면서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된 CJ E&M 먼저 리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시장에서 봐야 할 테마와 종목 무엇이 있는지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시장이 너무나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본연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빠진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박앤세일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 하락이 기회가 될 수 있는 테마가 있다, 종목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회를 노려볼 만한 테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최근 들어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기업에 대한 본질이나 트렌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진짜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 이슈 업데이트된 내용 뭐가 있을까요? 네, 이슈를 보시게 되면 사실 한국만 지지부진하지만 글로벌적으로 코인에 대한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 결제에 대한 시스템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과거부터 코인에 대한 도입을 진행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른 글로벌적인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코인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쇼핑 자체가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 활용도에 대한 모멘텀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약간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이지만 글로벌적으로 코인에 대한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변함이 없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필요도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은행에 대한 중심적으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은 힌트를 얻은 게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한은에서도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작업은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각자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장점과 단점으로 분석을 해보죠.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최근 흐름에 대한 장점을 보시게 되면은 단기 조정 때문에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1차 파동에 대한 사이클을 좀 누리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측면으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가격의 메리트 구간이 맞다. 이게 저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적인 트렌드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렌드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대한 조정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저렴해지는 구간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한 사이클 2차 파동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이 이어지고 있고 산업에 대한 트렌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니까 이 부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반등할 때는 1차 상승 시기에는 좀 많은 종목들이 다 같이 우르르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2차 파동이나 2차 반등 시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맞습니다. 원래 이제 테마적인 흐름을 움직여질 때 보면은 1차 사이클로 왔을 때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테마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1차 파동이 이어지고 나서 조정 이후에 2차 파동이 만들어질 때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3차 파동이 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대장주들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사이클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파동이 한번 이어질 때마다 난이도는 높아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이어지고 종목 선정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종목을 잘 선정을 해서 확실하게 이 모멘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분석까지도 필요하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장점과 단점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인가요? 네, 오늘도 하락의 상위 종목으로 좀 올라갔었던 섹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변함없는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오늘도 이슈가 있었죠. 샘 올트먼의 AI 버블 언급이 시장 안에서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저는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화 아닌 화를 냈는데 최근 들어 시장에서 좀 악의적인 리포트를 쓰거나 과대 해석을 하는 기사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여기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나오거나 리포트를 나오더라도 한 번 더 필터링하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샘 올트먼이 AI 버블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꺼질 거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성장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한국에 대한 성장력을 AI를 도입을 하면서 3%대로 대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직 1%에 대한 성장률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3%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목표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정부에서도 AI 산업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하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도 끊임없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매니저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샘 올트먼은 AI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내비쳤고 일부 AI 관련 기업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했다라는 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단점과 장점 자세히 분석을 해볼까요? 네, 반도체에 대한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AI에 대한 기대감이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육성 산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필수적인 산업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모멘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격 조정이 만들어졌을 때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슈퍼사이클이 오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반도체는 지금 시대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슈퍼사이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적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같은 조정 구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만큼 모멘텀이 강하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쪽에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 지분 투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겉으로 보면은 좀 호재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길게 보면 이게 커다란 악재라고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대신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지분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점점 미국에 대한 기업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 라인도 지금 미국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고 지분도 미국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최강대국이 미국이 되는 방향성을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역으로 한국은 반도체에 대한 무기가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이번 트럼프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길게 봤을 때는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리스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사이클에 대한 버블이 나올 정도로 미증시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저평가 국면으로 형성이 되고 있지만 미국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커플링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도 일단 지금에 대한 리스크로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이슈가 있었던 테마였던 만큼 많은 공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테마 안에서 오늘 김민성 매니저의 선택을 들어볼게요. 네, 둘 다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포트에 하나씩은 꼭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섹터 두 가지를 선정을 한 건데 그 중에서 모멘텀 자체가 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종목,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다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은 뭘 봐야 될까요? 네, 비슷한 종목을 한번 미리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것도 후속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 오늘 종목은 쿠콘 종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콘 예전에 지역화폐 관련주로 엄청난 이제 주가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어떤 투자 포인트를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네,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게 피지사도 그렇고 간편결제도 그렇고 이 활용도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얼만큼 잘 가지고 있느냐, 이게 사업 속도에 대한 수익화가 빨라질 수가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쿠콘 같은 경우에는 간편결제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맹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200만 곳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활용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인프라를 확충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쿠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에 대한 매장이 굉장히 많은데 또 추가적으로 ATM기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면서 연내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을 빠르게 확산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인프라 자체는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내가 하고 싶다고 넓힐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구축을 해놓은 쿠콘이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투자 포인트에 대한 매력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 대비해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다가도 아래 꼬리를 닫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여전히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는 상황이지만 쿠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반등이 나오고 여기 구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악성 맹물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좀 더 힘차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 포인트는 어떻게 잡을까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최상단 부분이 53,100원인데 여기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가 한 번 더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안정감 있게 1차 목표가는 5만 원 박스권 상단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36,000원으로 추세 이탈하는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사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로 접근 가능하니까 현재가로 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부근까지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가격적인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현재부터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4시 30분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얘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어제도 4시 반에 무료 방송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얘기하면서 약간 화를 냈는데 그러면서 어제도 걱정 말라고 오늘도 걱정 말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하락분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인 디테일한 전략도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4시 반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거 외에도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이번 주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세일에 대한 메리트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4시 반에 유튜브에 김민성 검색하셔서 오늘도 시청해 주시고 인사이트 놓치지 마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노이즈로 좀 수급 측면에서 손바뀐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도 200만 주 이상 외국인이 수급을 받아줬는데 네.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악재만 지금 시장에서 떠들고 있지만 이거를 상회할 수 있는 호재가 있다. 근데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는 게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방송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제 놓치신 분들은 오늘 꼭 참석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